Ginocchio, fardeau, c'est un bêtanterie. C'est quelques police ici, hein? Pour te mettre en prison. Tu seras vite ici, hein? On n'a peur de rien, ce gamin, mais des chiens! 브뤼셀의 모터레이싱 경기장에 엔진의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트랙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들 중에서도 단연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드라이버가 있었습니다. 베네딕. 사람들은 그녀를 비비라 불렀습니다. 경기장을 찾았던 지노는 그녀를 본 순간 자신의 어둡기만 했던 삶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Bonjour. 경기가 끝난 후 지노는 용기를 내어 비비에게 다가가 자신을 자동차 수출입업자라고 소개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Une question. Ouais. Est-ce que t'as un petit ami? Pourquoi? Bah non, je suis curieux. Et si t'es en couple, je te... 매력적인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지노의 모습에 호감을 느낀 비비는 그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노가 비비에게 말한 직업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비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년원을 전전하며 친구들과 함께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살아왔고, 그날 경기장을 찾은 이유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보다는 새로운 범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as de fleurs.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Et le paix, tout content. Oh, votre papa. 진호는 비비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Comme ça. Mais en fait, je le serrais trop fort. Je sais trop fort, donc c'est comme ça qu'il s'est évadé. 하지만 비비는 진호의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년원 생활과 방탕한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낯설고 충격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그녀는 진호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비비는 장난스럽게 비밀이 있다면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Non. 그녀의 물음에 진호는 농담처럼 나는 은행을 터는 범죄자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비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웃었지만 진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T'as vu la Grace, la Ferrari? Quelle couche, mec. 얼마 후 진호와 친구들은 비비와 함께 모터쇼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비비의 오빠를 통해 한 은행가를 소개받게 되고 그들은 그를 새로운 범죄의 표적으로 삼게 됩니다. En mijn bank zijn jullie thuis. Ah, Dilbeg. Oui, Dilbeek, oui. Jullie komen wanneer jullie dat willen. Hè? Ja, kom je wel eens zien. Hè? 비비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진호는 그녀에게 감춰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만 갔고, 그로 인해 그녀의 불만과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C'est pas terrible. 그런 그녀를 달래기 위해 진호는 그녀가 가고 싶어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합니다. Vas-y, passe-moi tes clés, vieux. Voilà, tout le monde ferme bien sa gueule. Binnen 10 minuten zijn we weg. Als jullie door wat wij zeggen, gaat alles vlot voor jullie. 강도 계획은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그동안 해오던 대로 진호와 친구들은 큰 문제 없이 은행을 터는 데 성공했지만 진호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Mais fallait bien le calmer, le paye là. Ah, c'était qu'un gros connard de raciste, le gars là. C'est bon. Qu'est-ce que ça a à voir? Moi aussi, putain. 한편 비비는 진호의 친구들 파티에서 만났던 산드라를 통해 모터쇼에 참석했던 은행가가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Ben, le gars qu'on a vu à ta soirée, il t'est défoncé la gueule, hein. Mais c'est horrible, dis Non, mais je te promets, il est complètement défiguré, hein. 비비는 생각합니다. 그의 모호한 대답들과 갑작스러운 출장, 그리고 그때마다 보이는 이상한 긴장감들, 그리고 확신합니다. 진호가 자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Et lui, c'est un gros con. T'as eu de la chance du coup Comment ça? de pas avoir mis ton fric chez lui. 하지만 진호에 대한 사랑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상태였고,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비비와의 평범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수송차를 털자며 진호를 다그쳤는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범죄였고 위험성도 훨씬 큰 건이었습니다. 고심하고 있던 진호를 비비의 아버지가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진호가 정직하지 못한 사내라고 직감하고 있었지만 딸이 사랑하는 남자였기에 지켜보고 있었던 비비의 아버지는 진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비비를 정말 사랑한다면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이 위험한 범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랫동안 참기해온 친구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Je viens avec toi. 결국 그는 이번 건을 마지막으로 이 생활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비비와 평범한 일상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Sur des bras cassés, les mecs me plantent. Mais si, putain, mais c'est... 그런데 갑자기 수송차 탈취 계획이 앞당겨졌고 하필 그날은 비비와 여행 계획이 잡혀있던 날이었습니다. Week-end à Venise, ce serait une volgende keer, als ik Eh vieux, avec le pognon que tu vas te...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서운해하는 비비를 달래기 위해 T'as peur de la vérité? 진호는 다시 한번 부에노스아이레스 T'as 여행을 peur des chiens? 약속합니다. Des chiens parce que c'est honnête, mais toi tu l'es 이번에는 pas. 정말로 함께 떠나겠다고. Tu vois? C'est mes frères, c'est ma famille. Je peux pas les lâcher comme ça. Tu vois, c'est mieux. X-Stop. Bébé, je te jure. D'accord. X-Stop. D'accord. Je vais te dire un truc. Tu sais ce qu'on devrait faire? Aller en Argentine. Buenos Aires. 고속도로를 위를 달리는 현금 수송차 탈취는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치밀한 계획과 친구들의 협조, 그리고 그의 뛰어난 운전 실력이 더해져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누구의 추격도 받지 않고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온 그들은 완벽하게 끝난 범죄에 기뻐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minutes. 그건 현금 가방에 설치된 폭발 장치 때문에 유네스가 중상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전대미문의 고속도로 현금 수송차 탈취 사건으로 시끄러웠고 비비는 며칠째 연락되지 않는 진호 때문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Oui? Salut, c'est Sandra. 이때 갑자기 산드라가 찾아와 숨을 곳이 필요하다며 비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C'est pour ça que je suis venue te voir, mais je voulais pas t'embêter. Non, t'as bien fait. Tu peux dormir ici ce soir. Père, rapidement. Mais tu fais comme chez toi, hein. Y a le frigo qui est plein, y a la télé qui... 진호가 보낸 편지에 적힌 주소와 열쇠를 가지고 한 아파트를 찾은 비비는 혹시 진호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곳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아파트에는 새 가구들과 옷, 그리고 진호의 모형 자동차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비비와 함께하려는 진호의 꿈이자 미래였고 바람이었습니다. Appelez putain, appelez ce putain de médecin. Non. C'est sûr qu'il s'endort pas. Allez, tu reviens tout de suite, ok? 죽어가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은신처를 나온 진호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자리에 없었고 망설이던 그는 결국 비비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비비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껴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와 다급하게 비비의 이름을 부르는 산드라의 목소리. 사실 산드라는 진호 일당의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위장해 있었던 비밀 경찰이었고
비비의 주위를 맴돌며 범죄의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Si tu veux qu'il vive, il faut que tu décroches. 현금 수용자 탈취 사건으로 경찰이 죽은 심각한 상황. 산드라는 지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를 자수시켜야 한다며 그의 전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Allô? 다시 걸려온 전화. 지노는 비비의 걱정을 덜어주려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된 비비는 저항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Faut que tu me promettes, faut pas que tu résistes. Promets-le-moi, Gino. Pardon, c'est juste que j'ai peur pour toi. C'est pas grave, c'est pas grave. Chut, chut, c'est pas grave.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지노는 사랑한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 추적으로 위치가 파악된 지노와 친구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비의 설득으로 수사에 협조한 지노는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았지만 그래도 긴 감옥 생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노가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비비는 꾸준히 면회를 다니며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Ah voilà, Bibi. Ah bien, j'ai demandé la malaxeuse. Ça va bien. Très bien, et vous? 비비는 진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사업에도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10% des frais de notre projet à votre compte. Je savais pas quoi dire. J'ai dit oui.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행복하다면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비비의 오빠는 동생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를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Ah putain, parce que c'est vrai. 하지만 비비의 의지는 확고했고 자신이 좋아하던 레이스 일도 그만두고 몇 년 뒤 출소할 지노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 아이를 가질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Tu plaisantes? Non? 임신을 한 비비와 병원을 가기 위해 특별 외출을 받고 나온 지노는 출소 후 비비와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며 웃음 짓습니다. Allez, viens là, on attend. Ah, je suis content d'être là. Je suis contente. 비비가 진료를 받는 동안 백화점을 찾은 지노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조그만 선물을 샀고 그렇게 두 사람에게는 희망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작은 실랑이에 휘말리게 된 지노. 수감자 신분이었던 지노는 갑자기 나타난 경찰을 보자 긴장했고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하고 맙니다. Vous ne bougez pas. Ouais, allô, Bibi. Ça va, Bibi?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버린 지노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무책임한 그의 행동에 비비는 분노했습니다. T'as raison, il faut qu'on se tire. Mais c'est de ta faute tout ça! Mais je sais que c'est de ma faute, d'accord? Je connais des gens. Mais arrête! Arrête de me dire que tu connais. 사건이 커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미 진우에게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비비는 또다시 도망치려는 진우를 설득해 자수를 하게 만듭니다. Tu vas te rendre, ok? J'ai Sandra, ils savent que t'es là. Ils sont là. Couche-toi maintenant, Gino, couche-toi. D'accord. Vas-y, je te le jure. Ouais, ça va se passer. Ça va bien se passer. 얼마 뒤 어두운 표정으로 병원을 찾은 비비가 진호에게 전한 충격적인 소식. J'ai une terrible nouvelle. 진호의 일 때문이었는지 비비는 유산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e que vous voulez, vous, c'est les gaziers qu'il faut. Des Albanais.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비비가 진호가 찾았던 무이상을 찾아갑니다. 그를 통해 알바니아 갱을 만난 비비는 자신이 죽은 뒤 진호를 감옥에서 탈출시켜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부탁을 거부합니다. Il vaut mieux rentrer chez vous. S'il vous plaît. Je suis désolé.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비비를 찾아온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인 남자. 그는 자신이 갱단의 보스라며 비비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l travaille pour moi. 그리고 그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지금이 아닌 당신이 죽은 후에 진호를 탈출시켜야 하냐고. 비비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진호가 다시 붙잡힐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다고. 진호를 탈출시키기 위해 비비는 자신의 모든 것과 소중한 포르쉐까지 넘겼습니다. 비비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삼엄한 경비하에 병원에 도착한 진호 앞에는 눈조차 뜨지 못한 채 혼수 상태에 빠진 비비가 있었습니다. Elle est tombée dans le coma cette nuit. 진호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대답은 없었고,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려 해도 차갑고 딱딱한 수갑 때문에 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진호는 비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죽기 전 그녀가 자신을 위해 탈출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Tiens ça. C'est quoi ça? Ta femme, il nous a payé pour qu'on organise ton départ d'ici. Si tu ne crois pas, je devais dire pas de l'air. Juste, je te demande de bien serrer les dents. On va organiser ton transfert. Gaan we het erover plaatsen? 갱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진호 앞에 놓인 선택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고 싶어 했고 함께 떠나려 했던 그곳. 하지만 진호는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곳은 그 어디라도 진호에겐 의미가 없었습니다. Elle pensait que je voulais être libre, mais en fait, la seule chose que je voulais, c'était être avec elle. 하지만 약속된 돈을 받기 위해 갱들은 강제로라도 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 진호에게 그들은 잔혹한 위협을 가했지만 비비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진호는 갱들로부터 탈출을 감행합니다. Réveille-toi. 간신히 빠져나온 진호는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비비의 포르쉐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차에 올라탄 진호는 미친 듯이 어둠을 달려갑니다. Mais toi, on peut te faire confiance? T'as rien à cacher. Non. Allez, maintenant, c'est à toi. Raconte-moi le tien. Raconte-moi ton plus grand secret. Je suis immortelle. 그의 목적지는 비비가 잠들어 있는 공동 묘지였습니다. 굳게 잠긴 공동 묘지의 철문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진호의 뒷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